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미국에서 또 조정이 나왔고 또 중동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네. 오늘 좀 상당히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지수로는 1% 그렇게 빠진 것 같지 않은데 종목별로 보면 오늘 정말 처참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참 힘든 한 주였는데 연속성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금리 이슈 가지고 한 이틀 정도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어저께는 파월 의장의 말대로면 금리 경로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안심을 해서 하루 좀 올랐는데 간밤에 연준 인사 중에 또 다른 매파적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인플레이션 상태면은 올해 내로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이제 자극받으면서 간밤에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새벽 한 2시 정도에 잤거든요. 네. 그때까지 해도 다우가 한 300 가까이 오르고 있었어요. 새벽녘에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500이 빠졌길래 아이쿠야 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금리의 불확실성 주초에도 있었고 또 한 번 부각이 되니까 아무래도 또 우리 투자가님들이 갖고 있는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충격이 조금 덜 먹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 변수로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실적이 이제 예상치가 나오는 날인데 물론 받아들이시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 그렇죠. 6.6조. 누구나 다 예상 이상으로 나와서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엊그저께 이제 선물에 대한 대규모 매도가 삼성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제가 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 정도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좋은 실적을 빌미로 해서 어차피 다음번 실적 나올 때까지 공백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파는 물량도 있었겠지만 오늘 저점으로 84,000원 근처까지 던지는 물량들을 또 잘 소화를 해내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견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 벌어진 증시 상황 일단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총평을 해주시죠. 네. 지금 미국에서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고 나서 나머지 이슈 가지고 계속 그 관심을 갖는 거는 금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내릴 건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준 인사들의 입을 좀 많이 쳐다보게 되는데 글쎄요, 이쪽도 미국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준 위원들 간에 저는 약간의 좀 그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얘기들을 일관되게 얘기 안 하고 있고 흔히 말해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좀 나눠져 가지고 금리에 대한 어떤 경로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이는 나와서 강하게 얘기를 해서 금리 당분간 안 내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파월은 금리의 그 방향성이나 횟수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좀 혼란을 되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 근본적으로 금리를 기본적으로 빨리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 문제가 될 텐데 네. 유가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계속 그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어떤 감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한 어떤 동맹 이슈도 있는 데다가 또 이스라엘로 추정이 되는 시리아 그 이란 영사관에 대한 그 폭격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유가 부분이 계속 자극을 받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90 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 이제 인플레이션 저해 요인이 되면서 빨리 인플레가 꺾이지 못하니까 금리 역시 상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조정이 좀 나와 있고 또 그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다라고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또 한 번 영향을 받으면서 2,800으로 향하기보다는 2,700대로 향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사실 숫자 자체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할 정도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전에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온 분기 실적마다
삼성전자가 빠졌다라는 그 확률이 오늘도 좀 통하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하루였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다음 2분기에 뭐 엊그저께 뉴스도 나왔지만 낸드 플래시 가격 25% 2분기에 인상한 것까지 치는 데다가 뭐 지금 뭐 가전이라든가 통신 쪽 또 D램 가격 인상에 따른 뭐 부분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TSMC 쪽에서 지진 이슈로 해서 생각보다 큰 피해가 났다는 소식도 최근에 들려오고 있어서 어떤 그 수급적인 논리로 봤을 때 삼성향을 찾는 고객들이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가격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저는 이번에 6조 6천억을 보였던 삼성전자의 실적이 조심스럽지만 저는 아직 뭐 2분기 초반입니다만 다음 분기 실적을 내다봤을 때 7조 원 이상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마 하루 이틀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소화하고 나면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재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전자 실적도 발표가 됐죠? 네, LG전자 실적도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는 분기 실적 사상 최고였고요. 영업이익도 1조 2천억 정도 나와서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LG전자만큼만 오늘 반응이 나왔어도 좋았겠다 싶은데 LG전자는 워낙 요즘 사실 뭐 삼성전자 오를 때도 별 주가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웬일이야 라는 정도의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보시면서 좀 특징적으로 본 그 섹터나 종목 같은 네.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늘 주요한 섹터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 이번 주 들어서 아주 첨예한, 뭐 지난주에도 관련주로서 뭐 두 개 종목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을 했는데 이게 유리기판이라는 쪽이 유행처럼 시장에서 퍼지면서 AI의 어떤 칩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판을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나도 너도 유리기판 하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우죽순 올라가면서 지금 뭐 기가비스라든가 YC캠 또 JNTC 이런 종목들까지 거론이 되면서요. 오늘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유리기판 섹터인데 뭐 다들 고공권의 행진을 펼쳤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뭐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갔었고요. SKC도 최근에 아주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모습인데 유리기판주가 뭐 주도하는 테마였다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유가라든가 뭐 정유소 관련주들 이런 것도 강세가 나오면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같은 이제 유가 관련주들 강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또 강력한 축이 뭐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전력 인프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력주들도 강한데 그거에 이제 뭐 지류라고 볼 수 있는 전선주들, 전선주들이 오늘 또 특히 강하면서 뭐 대원전선 상한가까지 가면서 마감이 됐고 대한전선까지 강세 종목들 그리고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결국은 전력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전원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 또 이번에 곧 발표할 거라고 하는 11차 그 전력 수급 계획 안에 원자력에 대한 강화 얘기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시중에 좀 퍼지면서 원자력 관련주들 오늘 강세가 일부 나온 것이 좀 눈에 띄었고요. 52주 신고가 종목 중에서는 데이터 센터 그 비상발전기 쪽에 우리나라 1등 업체인 GNC 에너지의 상승이 돋보였고 역시 또 유가와 관련지어서 S-오일의 신고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테크윙하고 또 오늘 이제 그 장중에 보면 현대차가 비교적 강하게 흐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에서도 잘 팔리는 쪽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그 어떤 그 부품하고 관계가 큰 코리아 FT가 오늘 신고가 나는 모습 보여준 게 좀 특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네. 이게 좀 상당히 좀 센 테마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뭐 와이시킴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롭틱스 보면은 참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 올라왔죠. 좀 버블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오늘 단기 고점들 친 종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HB 테크놀로지도 상한가를 쳤다가 결국은 한 반 정도 윗골이 달리고서 끝났고요. 20%까지 올랐던 YC캠이나 저런 종목들도 3, 4%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왜냐하면 시장에 별로 오르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뭐 HBM, CXL, 뭐 MPU 이런 쪽으로 몰렸던 섹터의 에너지가 전부 유리기판 쪽으로 붙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과열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점심 때까지는 최고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점심 이후에는 오히려 고점에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서요. 역시 많은 분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이쪽밖에 없네라고 생각하고 붙으실 때는 단기 고점을 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 에너지가 또 빠져나와서 오후에 어디로 갔느냐? 전선 쪽으로 갔습니다. 전선. 네, 뭐 전선이 결국은 아침에 강하다가 낮에 약했는데 오후에 다시 강해지는 섹터로 붙었고요. 또 일부 이제 지금 그 전력 계통의 그 순환이 어떤 식이냐면 변압기 쪽으로 가다가 전선 쪽으로 가다가 이제 일반 전기 쪽으로까지 그 가면서 흔히 말해서 뭐 땡땡 전기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종목들의 또 강세까지 유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오르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야 시장 괜찮네 이럴 수 있지만 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코스닥이 1,100개 하락 종목이 넘었고 코스피도 한 635개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4월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갑자기 불거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긴장감, 네. 또 뭐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새로운 또 발언,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지금 할 줄 알았는데 안 할 것도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당황을 했을 것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쉽게 끝나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뭐 그 중동 그 지역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도 사실 좀 지루해지는 가운데 좀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긴 거죠. 뭐그 시리아 쪽에 이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떤 기관을 좀 뭐 폭격을 했다든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지금 뭐 사태가 좀 불분명한데요.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좀 제재를 한다던가 이런 걸 하자는 유엔 안보리 쪽에 어떤 뭐 의제가 있었는데 서방 세계는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중동 쪽에 대해서 뭘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고 또 서방 쪽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과 또 서방 세계가 반대하고 이러면서 유엔에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거나 중재하는 상황들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 정세가 이제 갑자기 좀 불안해졌다 이런 느낌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이 어느 정도 더 용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도 그 미국 자체가 뭐 기름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라도 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많이 풀어놔가지고 재고가 많이 없다는 차원에서 전략 비축률 풀기도 좀 적당한 시점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이란 입장에서도 이번에 불의의 어떤 습격을 받고 나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이게 보복을 하게 되면 그럼 미국이 강력하게 뜯어 말리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또 압박이 들어오거나 봉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유가가 또 올라가니까 이게 이두저두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게 대놓고 보복을 할게 이렇게 천명을 하는 정도가 나오는 게 미국이 함부로 우리한테 못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재선에 대한 정책을 지금 꾸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유가가 많이 폭발적으로 뭐 WTI 기준 90달러 넘는다든지 100달러 근처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뭐 연준의 금리 스케줄도 물 건너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트럼프는 엄청나게 공격을 하겠죠.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바이든처럼 물러 터져 가지고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는 거야. 나 뽑아줘.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오죽 가도 못하는 약간 상황에 겹치면서
시장 글쎄 뭐 자연 친화적으로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강력한 제재나 중재가 좀 먹히지 않는 장이다 보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논의 얘기인데요. 일설에는 이 4월 한 15일 정도까지가 미국에서 그 미국 국민들이 그 세금을 많이 내는 또 그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 한 중순까지 세금 때문에라도 시장이 좀 안 될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네.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세금 끝나면 시장이 안정될 거야 하니까 사실 그 날짜나 기간으로 보면 다음 주 한 주가 조금 고통의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딱 부러지게 이걸 중간에서 자리 잡아서 뭐 언쟁이라든가 뭔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일단 부재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논리로도 현재 조금 고점에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억지로 말리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겹쳐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애플에서도 또 감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전기차, 특히 이 전기차 관련해서 뭐 포드도 뭐 네. 픽업 트럭 중단, 뭐 2030년인가요? 그걸로 네네. 연기해버리고 네. 여러 가지 애플도 전기차 중단하고 네. 여러 가지 좀 전기차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 트럼프도 며칠 전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얘기를 해가지고 긴장을 좀 태웠죠. 임기 시작하면은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장에 공포를 줬는데, 또 그게 또 뭐 잘못 그 전달이 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네, 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진위 파악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받은 시장에, 충격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테슬라의 어떤 인도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또 이번에 그 BYD 같은 경우가 작년 4분기 때 하도 밀어내기를 해서 그런지 이번에 그 1분기 때 실적 보면은 약 40% 정도 인도량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 없는 상태긴 하지만 살 사람들은 웬만큼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뭐 테슬라도 가격 정책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을 찍어 누르지만 결국은 BYD라든가 또 이번에 뭐 제품 이슈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샤오미의 신차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가성비로는 또 중국 전기차에 안 되네 이런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금 수요도 뭐 어찌됐든 명확하게 보면 뭐 3년 뒤, 5년 뒤에는 대세가 될 겁니다라는 거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장 한 분기 한 분기 따져보면 어려운 상반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해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리튬 가격의 일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전기차 자체가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게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섹터의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테슬라가 사실 우리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있냐 뭐 이런 반론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주가에 따라서 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같이 또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망이 극과 극이에요. 뭐 14달러 파산할 것이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얘기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170불 내외 되는 주가인데 14달러 간다고 해도 문제고 2,000달러라고 부르는 분도 이게 뭘 보고서 이렇게 부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4달러 간다고 하면 아마 글쎄요 이건 뭐 전기차의 종말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내연기관차의 회기 정도 아니면은 전 세계가 그냥 전기차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고난은 받고 아무래도 세계 넘버원의 자료 뭐 준비나 아니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서 절대 점유율이 줄어드는 건 피할 수 없겠지만 뭐 테슬라가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10불대 주가가 갈 만큼 회사가 어렵게 될 거라는 생각은 뭐 제 개인적으로 전제로는 들지는 않고요. 이 사람도 근데 우리가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이해관계자라 얘 20년부터 공매도를 그렇죠. 공매도 헤지펀드 대표적인 주자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캐시우드 같은 분은 2,000달러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또 사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말고는 거의 다 전기차 업체가 공멸을 해가지고 테슬라 차만 줄 서서 기다린 상황이나 됐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현주가가 가장 그냥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한 200불 넘었다가 좀 내려온 만큼 제 개인적으로는 한 150불 내외에서 저점 치고 200불 사이에서 움직이는 주가를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여기도 돈 싸움이고 자기가 투자하는 방향에 따라서 막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캐시우드는 2일날 한 이런 얘기하고서 525억 정도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글쎄요, 뭐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해놓고 결국 자기 말에 배팅을 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포드 같은 데서 왜 전기 트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양산 시점을 늦췄을까? 또 애플이 10년 동안 13조나 부어가지고 애플카 개발을 해오다가 왜 중단을 시키고 한 600명 정도를 최근에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봇에 집중한다 그래갖고 갑자기 애플 로봇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막 진짜 뭐 블루오션이다 이래가지고서 뛰어들려고 했던 어떤 뭐 신흥 그 세력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근에 옐런 장관도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기차 쪽에 그 중국의 파급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 애정하고 뭐 우리나라 전기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하여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이게 중국이 정말 인해 전술 내지는 가성비로 만들어 갖고 이 밀어붙이는 이런 거에 많은 공급망들이나 이런 쪽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사실 우려적인 분위기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가성비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우려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 정도 이렇게 해갖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우리만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균형 잡힌 투자 시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